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독자 여러분, 제 340만 구독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 SNS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치를 묻다, 오늘 김소희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ESG에 관련한 내용으로 우리가 정책적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님 되시기 전부터 활동해왔던 그런 모든 사항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드리겠는데 이제 기후 전문가로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는데 부담스럽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가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인식은 다 같이 높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속도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정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21대 때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빨리 재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기후대응은 여야가 없으니까 그동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이 이슈를 되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여야 같이 해야 되는 건데 한쪽에서 얘기되는 목소리만 나오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서 같이 협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장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쪽에서 문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걸 해야겠다. 이런 두 가지 목표 하에 법안 발의를 좀 꾸준하게 했고요. 기후변화 관련된 법안 발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21대 때 거의 합의를 마쳤는데 통과되지 못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해상풍력을 활성화하는 그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고, 두 번째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제 워낙 뭐 환경 쪽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국회 기후위기 특위 상설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21대 때 그 내용이 이제 상설화가 안 됐어. 기후특위가 필요하다는 얘기 정도만 되다가.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기후 문제 얘기를 많이 했던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나 또 이제 22대 때 이제 1호 영입인재로 됐던 박지혜 의원도 기후 얘기를 했었던 의원이었고, 그래서 야당 쪽에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여야가 같이 한번 기후특위를 상설화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이소영 의원이 제안을 줘서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여야 의원 8명, 9명, 우리 당에서는 저랑 김용태 의원이랑 같이 그런 기자회견을 시작하자마자 했어요. 5월 30일 시작하자마자 했고, 그래서 그 기후특위 상설화에 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중간에 인터뷰를 한 걸 알고, 국회의장님도 이제 그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같이 한 의원들을 불러서 오찬하면서 당신도 22대 때 기후특위 상설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이거를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님한테 말씀드렸고 추경호 원내대표님도 기후위기 중요하고 우리 당이 진짜 챙겨야 된다. 근데 민주당처럼이 아니라 우리 당스럽게 해보겠다. 그래서 저도 그건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계속 빌드업을 했죠. 그러다가 22대는 개원이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아쉽지만 엊그저께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의장님께서 개원식 할 때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세게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시고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할 때 미래 가장 중요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또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원내대표께서 기후특위, 인구특위, 기후특위랑 그 인구 관련된 지역 소멸 관련된 특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의장님, 양당 원내대표님 다 말씀하셔서 기후특위 상설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00일여간의 가장 좋은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래도 기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아젠다를 공통적으로 다 이 목적을 이견을 같이 하는데
아젠다에 대한 이견은 있나요? 아니면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건 기후 위기는 곧 그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인데 네.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 에너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민주당은 그거를 다 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라는 편이고 우리는 우리나라 국토의 한계도 있으니까 재생에너지 그리고 그동안 쓰던 원전 그리고 앞으로 미래 에너지원 수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거의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전을 얘기하면 너는 왜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지 않냐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제가 1호 5반을 해상풍력으로 한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아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97%의 에너지원을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원은 저희는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성장을 석탄 발전과 원자력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했는데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차원으로만 보면 원자력이 탄소 발생이 가장 적은 건 사실이에요. 뒷단에 그 방사능 폐기물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있는 원전을 안 쓰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도 또 뒷받침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전도 쓰고, 재생에너지도 늘고, 또 투자도 해서 수소도 같이 하자.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에 대한 차이가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원전이 30%, 재생에너지 30%뭐 이렇게 하는데 그쪽은 뭐 재생에너지가 50% 이상 갔으면 좋겠다. 재생에너지 100%인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가 좀 다른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법안의 현실적인 문제죠. 법안을 이제 상정을 하고 이제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들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당과의 어떤 문제들이 이게 어떤 우리가 갖는 아젠다와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서로가 이 특위가 구성되었을 때 여당과 야당이 그래도 다른 그 위원회보다 네.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협치라는 그 가이드를 네. 이렇게 하자 이것만큼은 좀 다른 위원회의 어떤 상반된 보단 나을 것 같아요. 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그 에너지원이 바뀌면서 그 전력망을 깔아야 된다는 거는 여야가 지금 의견이 다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전력망을 먼저 깔아야 되는지 그거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평행선을 달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의견을 좁혀서 서로 하나 정도는 양보하고 이 정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는 게 저는 기후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위는 이제 보통 이제 기후 변화 하면 환경부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일가처럼. 그래서 제가 환노위 배정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기후 변화는 에너지 문제라. 네. 기후 변화를 오랫동안 얘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지금 한중에 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갭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기후 변화를 오래 공부하다 보면 기존의 환경 이슈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과 에너지와 경제와 더 연결된 게 기후, 그리고 더 글로벌 이슈. 환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 오염, 대기 오염, 토양 오염에서 오염 규제 관련된 부분인데 아직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은 기후를 환경이라고 보시고 규제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하는 노력도 제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네. 의원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래서 민주당의 박지혜 의원이나 조국혁신당의 서항주 의원이 아니 왜 산중이 안 왔냐고 국민의힘 기후 전문가 아니냐고 제가 환노위 가서 더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 그랬습니다. 지금 어쨌든 다 말씀하신 것 다 연관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금융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왜 필요한 것인지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후 위기에 얼마나 대응하겠다는 의지는
그 나라가 그 분야에 예산을 얼마나 태우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다 똑같아요. 글로벌에서 여전히 화석연료의 보조금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석연료에 가는 보조금을 기후 대응에 하는 쪽에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가게끔 전환하는데 돈이 간다면 우리 전 세계 기후 대응 속도가 조금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ESG잖아요. 기후 대응 쪽에 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너네 회사에도 투자하지 않겠다. 기업이 그렇게 바뀌어가지 않으면. 근데 그거를 똑같이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철강, 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이 모든 공장들이 다 화석연료, 석탄을 바탕으로 돌아왔어요. 공장이 돌아갔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압축 성장을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석탄 발전소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석탄 발전소를 대체해서 예를 들어서 철강 같은 경우는 석탄, 유연탄을 떼서 철을 만들었는데 그런 고로가 아니라 청정 전기로 만든 고로에서 철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에너지원은 수소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R&D, 연구 개발비가 큽니다. 네. 30도 들어요. 그런데 그 R&D 자금 포스코 1,000억 받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도 철강 회사가 큰 데가 있는데 일본도 이제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이지만 결국은 기후 대응하는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마중물 차원에서 금융을 지원하면 이제 만약에 100조가 든다. 근데 국가가 20조를 먼저 내.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이 일본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니까 일본 정부가 미니까 투자 수익률은 확보가 되겠구나 싶어서 다른 민간 금융이 들어와요. 민간 금융이 들어와서 100조를 만들어서 그 기업이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전환이 되게끔, 저탄소로 전환이 되게끔 기술 투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금융이 우리는 지금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말 그대로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는, 그 산업들을 지원하는 금융이 저는 전환금융이라 생각하고, 그건 이미 글로벌에서 그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국가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금융의 입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발의했던 게 기후 대응을 촉진하는 금융. 다시 말해서 이제 전환 금융. 우리는 흔히 녹색 금융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녹색 금융은 재생에너지. 기존에 이제 녹색인데다가 투자하는 거.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거 녹색 금융이고, 제가 말씀드린 전환 금융은 기존의 회색인 기업들을 녹색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금융. 근데 이거는 기존의 녹색에다 투자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철강업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에너지원 자체를 바꾸고 거기에 따른 그거에 적합한 기술을, 거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라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끔 그 금융기관이 그거를 투자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제가 발의한 두 번째 금융입니다. 근데 이제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왜 쟤네 회색인데 쟤네 지원하냐 이렇게 또 얘기가 돼서 그 돈이면 녹색 쪽에 더 많이 투자해라. 그래서 얘네 자꾸 이렇게 지원해줘서 기존의 사업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그린워싱 아니냐, 이런 뭐 그런 주장도 하시죠.